자, 지난 시간에 지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로그를 배워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거듭제곱근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좀 새로운 숫자들을 배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원래 지수는 자연수의 범위 내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됐었는데 자연수의 범위에서 정수의 범위로 확장하고 유리수의 범위로 확장하고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면서 이제 지수 법칙을 실수 전체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밑조건이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붙은 채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로그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지수에서 우리가 지수 법칙이 아무래도 곱했을 때 지수끼리는 합이 돼버리고 나눴을 때 지수끼리 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나누기를 빼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지수 법칙 자체가. 그래서 이 로그라는 것은 이 지수 법칙에 있는 그 법칙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연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새로운 숫자긴 한데 여튼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그러한 로그 계산인 거죠. 일단 간단하게 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로그의 이제 정의라는 파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밑을 A라 잡고 그 다음에 지수를 X라고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수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수든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는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A가 당연히 0보다 큰 양수가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수를 거듭제곱, X번 거듭제곱 했더니 어떤 자연수는 아니고 그냥 어떤 수 n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떤 양수를 거듭제곱을 하니까 여기 나오는 이 결과값도 양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활용해서 로그의 정의를 배워볼 겁니다. 새로운 연산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연습을 해봐야죠. 익숙해지도록. 자,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는 어쨌든 지수 연산을 좀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x를 밖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로그라는 log라는 자를 따서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던 이 밑에 a가 똑같이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n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요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즉 요 식과 요 식은 똑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자는 거죠. 알겠죠? 요게 로그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마찬가지로 로그의 밑이라고 부르고요. 어차피 지수랑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n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부분이 바깥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 이제 로그의 a의 n인데 a가 미치고 n이 진수를 뜻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4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16인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활용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이 지수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 로그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4랑 16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4의 16이 2라는 거죠. 좀 낯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게 좀 좋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여기 2라는 숫자는 횟수를 뜻하는 거죠. 곱해진 횟수. 그래서 4를 몇 번 곱했어요? 2번 곱했을 때 16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요렇게 역순으로 읽을 거고 자, 그 뜻은 뭐냐면 16은 4를 몇 번 곱했니? 2번 곱했어요.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그나마 이제 로그를 이해하는데 조금 낫지 않을까? 어차피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뭐 금방금방 나올 텐데 처음 배우실 때는 아무래도
너무 낯설고 계속 이제 앞에 개념 다시 보면서 막 문제 풀고 그런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처음 외우는 방법 자체는 이렇게 역순을 외워서 16은 4에 몇 번 곱이냐, 로그를 몇 번 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6은 4를 몇 번 곱했니? 2번 곱했다. 이렇게 이제 말로 꺼내면 좀 더 로그를 이해하고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두 번째 이그젬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 4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밖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로그에 2분의 1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위에 거랑 좀 다르게 읽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4는 2분의 1을 몇 번 곱했니? 마이너스 2번 곱했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사실 마이너스 2번 곱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하는 이유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수인 거예요. 얘는 정수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지는 못하죠. 근데 로그의 정의 자체가 4는 2분의 1을 몇 번 곱했니? 마이너스 2번 곱했어요. 라고 그냥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게 이제 로그의 정의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이그젬플들을 몇 개 이제 풀어 보시고요. 제가 이제 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이그젬플 문제 중에서 4번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로그에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분의 1에 27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건 어떻게 읽는다고요? 27은 3분의 1을 몇 번 곱했니? 마이너스 3번 곱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27이라는 숫자는 3분의 1을 몇 번 곱했다고요? 마이너스 3번 곱했어요.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도 이렇게 지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지수도 로그로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들을 조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로그, 이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페이지는 일단 47페이지로 일단 먼저 넘어가셔서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바이블 플러스라고 돼 있는 게 있죠? 네. 요 내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밑조건과 진수조건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로그 2의 3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수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죠? 그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개념인 거죠. 괜찮나요? 무리수라는 것 자체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14, 1592 뭐 이런 숫자들을 자주 쓰이니까 얘는 우리가 파이라는 원주율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1.414 뭐 이렇게 가는 애를 우리가 루트 2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제곱했더니 2가 되더라. 그러면 로그도 당연히 무리수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는 이제 무리수의 어떤 하나의 숫자 중 하나인 거고 우리가 어떤 수를 정의를 했냐. 3.14, 159 이런 친구들은 원주율로서 파이를 정의를 한 거고요. 1.414 같은 경우에는 제곱했더니 2에 가까워지는 수다 해서 루트 2로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 로그 2의 3은 무리수긴 하겠죠. 근데 무리수긴 한데 어떤 숫자를 대표하는 건지 고민을 해보시면 답은 근처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식에서 요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x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근데 로그의 2의 3이라고 했으니까 a가 2가 되고 진수가 3이 될 테니까 이걸 표현해보면 딱 이게 되는 거죠. 2를 x번 곱했더니 3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숫자를 로그의 정의를 써보면 x는 로그의 2의 3이 될 거고 다시 이 숫자를 여기 왼쪽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면 2의 로그의 2의 3이라고 하는 게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로그는요. 딱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의 1승은 2고요. 2의 2승은 4겠죠. 근데 2를 몇 번 곱하면 3이 되겠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게 로그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를 대표하는 숫자는 이 지수가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모 부분에 로그를 집어넣었을 때 3이라는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로써 로그의 2의 3이 정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이게 의미한 게 뭐라고요? 미치라고 했고 이게 이제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이라는 숫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1과 2 사이에 세모가 있는 거겠죠. 1과 2 사이에 세모가 있는데 그 세모가 로그 2의 3이니까 이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는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무리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3이라는 어떤 숫자를 제가 뭐 수체계로서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로그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좀 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루트 같은 경우에도 왜 썼어요?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숫자가 궁금해서 썼잖아요. 로그도 똑같아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에 들어갔을 때 그 숫자가 되는 거듭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그때 우리가 로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바이블 플러스에는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가 무리수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증명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얘는 이제 우리가 귀류법을 활용해서 좀 풀 거예요. 귀류법. 자, 귀류법을 활용할 건데 귀류법은 뭐였죠? 그렇죠. 얘가 가정을 거짓이라고 이제 해놓고 이제 결론이 모순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걸 귀류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로그 2의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로그 2의 3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m분의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단 여기서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식을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또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해 봅시다. 3은 2를 몇 번 곱했다고요? m분의 n번 곱했다고요. 3은 2를 몇 번 곱했다고요? m분의 n번 곱했다고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양변에 이제 지수법칙이 성립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수법칙이 성립되는 이유가 이제 밑이 양수기 때문에 성립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m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은 3의 m승이 될 거고 우변은 2의 n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벌써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3의 거듭제곱이고 이 친구도 2의 거듭제곱이죠. 근데 3의 거듭제곱과 2의 거듭제곱 어떻게 같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같아질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벌써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이 친구가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바이블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3을 여러 번 곱했는데 2라는 인수가 튀어나온다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m과 n은 여기서 정수일 텐데. 그죠? 얘가 유리수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m과 n은 서로 소인 뭐 자연수든 정수든 어떻게 그렇게 잡았는데. 그죠? 뭐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m과 n이 둘 다 제로면 되겠죠. 하지만 제로가 되는 순간 m이 0이 되니까 이건 유리수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정의될 수 없는 숫자니까 모든 게 다 모순이 된다. 여튼 그 얘기를 조금 담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중요한 거죠. 로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진수 조건과 및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진수 조건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진수 조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진수 부분은 여기 부분을 뜻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수는 0보다 커야 돼요. 그 이유가 이제 밑 때문이겠죠. 그래서 진수 조건은 n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진수가 1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로그의 a의 1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세모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의미하는 게 다시 1은 a의 몇 번 곱이냐? 3번 곱입니다. 그죠? 1은 a의 몇 번 곱이냐? 1은 a의 몇 번 곱이냐? 3번 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겠습니까? 그쵸?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얘는 무조건 제로면 되겠죠? 따라서 얘가 제로면 되니까 세모는 제로가 되니까 로그 a의 세모는 로그 a의 1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수가 1이면 밑의 값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제로가 나온다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밑 조건이죠. 밑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기 나와 있다시피 a를 0보다 크게끔만 설정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왜 붙냐면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1의 x승은 얼마일까요? 그쵸? 항상 1이겠죠. 1을 몇 번 곱하든 간에 항상 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로그 계산할 때 빼버립니다. 그냥. 이해되셨죠? 그래서 1이 아니면서 동시에 a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로그가 정의될 수 있다. 자, 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로그가 존재 혹은 이제 뭐 정의라고 하죠.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면 그 밑에 있는 예제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로그 x-2 첫 번째 문제인 로그 x-2 3
얘가 정의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이 이제 0보다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x-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동시에 x-2가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라는 정보도 적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예시는 로그의 5에 x 플러스 7 요거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진수가 0보다 크면 되니까 x 플러스 7이 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둘 다 있는 건데 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로그의 x 플러스 2에다가 4-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면서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또 뭐가 될 수 없죠? 1이 될 수 없겠죠. 밑쪽 거는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x가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이 세 개의 식들을 모두 다 연립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 시험에서도 첫 번째 페이지에 한 1번 정도 수준에서 이런 로그의 존재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한 문제씩은 필수로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밑조건에서 1을 제외시킨다. 이거를 절대 까먹지 말기. 생각보다 이거 까먹어서 한 개 덜 개수 세가지고 틀린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까먹지 않기라고 거기다가 필기를 좀 해둡시다. 이해되셨죠? 하여튼 요게 이제 로그의 뜻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 판 지우고 필수 대표 예제 1문제를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48페이지 있는 대표 예제 1번에 있는 1, 2, 3번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보기만 해도 굉장히 험악스러운 뭐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로그 값을 진수 부분에 이제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때 이제 x를 찾아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복잡한 내용이죠. 근데 어찌됐던 간에 여기는 어떤 숫자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어떤 수가 온다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이 수를 뭐 임의로 a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로그 3의 a가 결국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천천히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요거의 뜻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a는 3을 몇 번 곱했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a는 3을 몇 번 곱했니? 마이너스 1번 곱했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승이 될 거고 3의 마이너스 1승 3분의 1이니까 a 값이 3분의 1이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a 값이 3분의 1이면 우리가 얘를 a라고 잡았으니까 로그의 64의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걸 만족하는 x를 한 번 더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x는 64를 몇 번 곱했니? 3번 곱했어요. 자,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은 64를 몇 번 곱했니? 3번, 3분의 1번 곱했어요. 3번이래. x는 64를 몇 번 곱했니? 3분의 1번 곱했어요. 자, 그래서 x를 64의 3분의 1이라고 바꾸면 이건 지수 법칙에서 4의 3승이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x는 4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된다. 이렇게 문제 하나를 풀 수가 있고요. 천천히 로그의 정의를 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풀다 보면 뭐가 되게 복잡해 보여도 물론 복잡합니다. 복잡해 보여도 충분히 잘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루트 8이라는 건 a를 몇 번 곱했니? 마이너스 3번 곱했어요. 그래서 루트 8이라는 숫자는 a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루트 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가볍게 이제 표현하면 2에 얘가 이제 2의 3승이고 바깥이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3승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해버리면 얘는 a의 1승이 될 거고 그게 2의 2분의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지수법칙에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겠죠. 따라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2의 2분의 1승이 루트 2였으니까 그거의 역수인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요것도 보시면 로그의 16분의 1의 b가 8분의 3이니까 다시 읊어봅시다. b는 16분의 1의 몇 번 곱입니까? 8분의 3번 곱입니다. 몰라도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b는 16분의 1의 몇 번 곱이라고요? 8분의 3번 곱이라고요. 이렇게 표기를 그냥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을 하시면 이거 근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16이라고 하는 거는 2를 4번 곱한 거죠. 그래서 2를 4번 곱한 거의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8분의 3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A랑 B를 곱하라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지수 법칙에서 2의 몇 승이 됩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2의 마이너스 2승이란 건 뭐라고요? 2를 제곱한 거에 역수가 되니까 2를 제곱하시면 4가 되고 답은 4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가 정의되기 위해서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밑조건부터 먼저 쓰시면 A가 0보다 커야 되며 A는 1이 될 수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10-2A가 0보다 커야 된다. 진수 조건을 쓴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A가 5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A가 5보다 작으면서 1이 아니면서 0보다 큰 모든 정수를 구하면 4, 3, 2가 되겠죠. 그래서 4, 3, 2를 다 더하시면 9가 정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 예제 1번이었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특히나 로그는 아직 너무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얘는 얘의 몇 번 곱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로 내뱉으면 금방 로그랑 좀 친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유념하시고 자 분명 강의 영상을 연강으로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로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그 두 번째 내용인 로그의 성질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멘탈이 너무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가 로그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로그 계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로그의 성질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단순하게 지금 로그 간단하게 뭐 배우고 그냥 이거 몇 번 하는 것 가지고는 로그의 성질 가면 거의 멘탈 터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파트에서 로그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게 잘 모르겠다면 49페이지에 있는 표현 더하기까지의 문제까지 원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 다음 뒤로 넘겨서 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로그의 뜻이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죠.